이란 군대는 초토화됐고 남은 지도부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정권은 강력함을 보이려 하지만 펜타곤에선 이미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이란 전쟁을 끝낼 만큼 엄청난 무언가를 곧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격입니다. 강력하고 정밀하며 이란 정권이 남아있는 모든 지렛대를 완전히 빼앗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입니다. 최근 몇 주간 우리는 준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3월 28일 USS 트리폴리와 소규모 상륙 전함 함대를 동반한 제31 해병 원정대 MEU가 마침내 페르시아만에 도착했습니다. 곧 명성 높은 제82 공수사단과 또 다른 해병 원정대인 제11 해병 원정대가 캘리포니아를 거쳐 페르시아만에 배치되어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이란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병력 증강이며 곧 미군이 약 5,000명의 해병대원과 약 3,000명의 공수부대원이 중동에 주둔 중인 약 5만 명의 병력에 합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마지막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펜타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디펜던트는 3월 29일에 펜타곤이 몇 주간의 지상작전을 계획했다고 보도했으며 미국이 준비 중인 작전이 실행되는데 두어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일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최종 타격에 무엇이 포함될지 소문이 있습니다. 특수부대의 급습이 고려되고 있으며 이미 언급한 해병 원정대와 공수부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의 주요 이란 섬들에 대한 공격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디펜던트지는 펜타곤의 계획이 이란 본토에 대한 전면적인 지상 침공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페르시아만에 파견되는 해병대와 공수부대의 수가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결정을 내리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그와 그의 행정부는 지상군 투입이 필요해지기 전에 이란이 항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3월 27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 발언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상군 없이도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대통령에게 최대한의 선택권과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의 대응 기회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란이 자리를 잡고 에피퓨리 작전의 폭풍을 견디려 하는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사실인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미국의 경우 지금이 중요한 분기점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에피퓨리 작전을 새로운 단계로 옮길 의지가 있음을 이란에 모든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MEU와 공수부대가 이동 중이거나 이미 도착했으며 미국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았던 지상작전을 준비 중이라는 신호가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 중 하나는 F-35C 전투기들이 배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워존의 보도에 따른 것인데 3월 24일에 워존은 지상기지에서 운용되는 해병대 소속 F-35C 전투기들이 페르시아만 지역으로 이동해 도착했거나 도착 중인 해병대원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5세대 전투기들은 영국의 RAF 레이크니스 기지로 이동됐는데 이는 미국이 에피퓨리 작전 개시 이후 처음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지상에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F-35C 전투기들은 이번 작전에서 여러 번 사용된 적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항공모함에서 이륙해 이란 본토의 다른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준비하는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란의 최고급 탄도미사일 사거리조차 벗어난 기지에 F-35 전력을 집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전투기가 임무를 마친 직후 안전한 기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반복적인 공습이 필요한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미국이 인디펜던트지에 언급된 수주 또는 수개월간의 작전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전에 그 예고 동작이 정권의 턱 바로 앞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 과정을 보고 있지만 여전히 남는 질문은 그 마지막 일격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상하셨겠지만 펜타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계획을 공개하면 이란 군대가 대응하고 대비할 시간을 갖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일격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신호는 많고 그 신호들은 모두 미국이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작은 땅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카르그 섬입니다. 이제 맨해튼의 약 3분의 1 크기이고 페르시아만에 위치해 있으며 이란 해안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카르그 섬은 이란 정권에게 모든 것입니다. 이곳은 정권의 왕관에 박힌 보석과도 같은 곳으로 이란이 석유를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석유 허브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매년 수십억 달러가 이란 경제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카르그 섬이 미국의 궁극적 목표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섬의 시설을 장악하거나 이란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카르그 섬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그 섬의 병력을 상륙시키려면 먼저 도달 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카르그 섬이 호르무즈 해협 너머 페르시아만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더하는 것은 미국이 먼저 그 중요한 해협을 장악하지 않는 한 경제적인 이유를 제외하면 카르그 섬을 점령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일격이 해병대와 공수부대의 카르그 섬 상륙 및 석유시설 점령 후 임무 완료 선언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 많은 준비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작업에는 미국이 카르그 섬에서 계획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 지상군으로 점령해야 할 수도 있는 여러 다른 섬들이 포함됩니다. 그 전에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가디언지가 3월 16일에 발표한 해협은 걸프만에서 나가는 유일한 해상 통로다 라는 말이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 지역 국가들과 오가는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를 실은 상선들에게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해협과 그 이마일 포그 두 개 항로를 통제하는 이란뿐만 아니라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 모두가 이 단 하나의 해상 통로에 그들의 해상 무역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가장 좁은 지점에서 불과 20일 해리밖에 되지 않는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비교적 쉽게 순찰할 수 있으며 이란에게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지점입니다. 전 세계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 공급량의 약 20%가 매년 이 해협을 통해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란은 그 사실을 이용해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드론, 대한미사일, 그리고 상선들이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고속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배하는 자가 페르시아만 지역의 자금 흐름도 지배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가 카르그 섬 관련 자국 계획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카르그 섬에 상륙할 모든 해병 원정대 에미일드 먼저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란이 비대칭적이고 종종 치명적인 방식으로 해협을 봉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란은 자신의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란은 에픽 퓨리 작전 종료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완전한 주권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수입원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수로에 의존하는 다른 걸프 국가들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도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상선들에게 최대 20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통행료를 부과하며 해협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카르그 섬에 최종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에는 미국이 해병 원정대와 공수부대를 동원해 카르그 섬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다른 섬들도 존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란에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보고 계시다는 점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버튼을 누를 때입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는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즉 IRGC가 이란의 지역 통제력을 확장하기 위해 군사화한 여러 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출발점은 매우 단순해집니다. IRGC가 군사화한 섬들을 장악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권을 가지면 이란의 상선 대상 공격을 중단시킬 뿐 아니라 해병 원정대 에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란이 쉽게 내주지 않을 겁니다. 앞서 언급한 고속 공격정 때문이죠. 이란은 자율선답을 보유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설치를 시도해 통과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카르그 섬에 가려면 해협을 꼭 지나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미국이 해병 원정대와 공수부대로 점령하려는 섬 중 하나가 라라크입니다. 이란의 전략적 전초기지인 라라크에는 벙커와 이란 공격정, 드론이 있어 상선 공격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내 움직임을 감시하는 레이더 시스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의 고속정 일부도 이 섬에서 출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최종 타격을 준비하면서 이 섬을 점령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라라크 정보는 JP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이 섬에 러시아에서 공급받은 위성 통신 교란 시스템과 방공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IRGC 해군 병력과 앞서 언급한 고속정들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고 JPT는 전합니다. 이란은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 섬을 군사화했습니다. 미국에게 라라크 섬을 점령하는 것은 이란에 대한 최종 타격을 가하기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됩니다. 라라크가 함락돼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태세가 즉시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그 태세는 크게 약화될 것입니다. 일부 레이더를 잃게 되면 이란은 더 이상 해협에 진입하는 상선이나 미 해군 함정을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양쪽 모두에 대한 공격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 섬을 점령하고 유지하는 해병 원정대 MEU는 벙커를 비우고 고속정을 무력화시키며 지금까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핵심 전략 자산이었던 곳을 미국이 그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군사 거점 중 하나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락섬 점령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다른 주요 섬들도 점령할 수 있게 합니다. 라락섬을 장악한 후 미국은 아부무사라는 또 다른 섬과 호르무즈, 캐심, 그레이터 툼브, 레서 툼브 등 여러 섬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 섬들 중 어느 것도 미국과 카르그 섬 계획에 극복할 수 없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섬들을 모두 합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아치형 방어선으로 알려진 구조이 완성됩니다. 캐나다 과학 및 교육센터를 위해 글을 쓴 연구원 마옌타와 아나야 탈레 야즈다니는 왜 이 섬들의 아치가 이란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섬들을 연결하는 가상의 곡선을 그려보면 이란이 안보를 통제하는 데 있어 전략적 우위에 있다는 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부무사, 그레이터 툼, 레서 툼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열쇠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라라크 다음으로 공격할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 세 섬 모두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위치해 있으며 이 섬들에 관심을 가진 제3자가 존재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오랫동안 이 세 섬에 대한 이란의 통제에 이의를 제기해왔으며 이는 미국이 아랍에미리트와 어떤 형태로든 공동작전을 위한 협상을 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지원은 미국이 아부무사, 그레이터 톰브, 레서 톰브의 통제권을 아랍에미리트에 넘겨주는 대가로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미국 동맹국의 입지를 강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미래의 일입니다. 미 국방부가 이란에 가하려는 최후의 일격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 모든 섬들은 도미노와 같습니다. 미국은 이 모든 섬들이 무너져야 하며 미 해병 원정대와 공수부대가 들어가 각 섬을 하나씩 제거해 해협을 지나는 분명한 통로를 열 수도 있고 그 길은 바로 카르그 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획의 요지는 알지만 미국이 어떻게 실행할지 궁금합니다. 목표는 카르그 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 섬 점령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다른 섬들을 점령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제거한다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섬들을 잇는다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도서 방어망을 무너뜨린다면 카르그 섬을 점령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자체 봉쇄선을 만들어 카르그 섬에서 석유가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란 석유 수출의 90%와 수십억 달러 수익이 미 해군 통제하에 놓일 수 있으며 상선의 카르그 섬 접근을 막고 페르시아만 동맹국과 협력하는 선박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란의 도서 방어망이 무너진다면 이란은 많은 공격 수단을 잃게 되고 여기에 미군의 존재까지 더해지면 해협은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즉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 수 있고 카르그 섬은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이란이 에픽 퓨리 작전에 맞서 방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이란의 작은 섬들을 잇따라 점령하고 공격하면 마지막 일격은 이란의 큰 굴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미국이 어떻게 이 작전을 수행할지에 대해서는 영상 초반에 미국이 RAF 기지에 F-35를 배치하고 있다는 언급했을 때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미 이란, 특히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미국이 제공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미국은 A-10 워호그 공격기와 아파치 헬리콥터를 이 수로에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둘 다 스텔스 기능은 거의 없지만 이란의 쾌속정과 드론을 상대로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이들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F-35까지 투입하면 미국의 해병 원정대와 공수부대가 상륙해 섬을 장악하기 전에 로락과 아부무사 같은 곳을 폭격할 수 있는 공중전력이 완성됩니다. 압도적인 공군력 앞에 도서방어망은 무너질 것이고 지상군이 투입되어 통제권을 확보하고 벙커를 정리하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이란 봉쇄에 앞서 섬을 요새화할 것입니다. 카르그 섬은 무력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넘어갈 것입니다. 그게 한 가지 선택지입니다. 만약 이란이 고집을 부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장악력이 풀려도 항복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다른 선택지가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미국이 해병 원정대로 아치 디펜스 제도를 장악하면 중동에 추가 병력을 파견하거나 이미 주둔 중인 5만 명을 투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의 임무는 무력으로 카르그 섬을 점령하고 트럼프가 왕관의 보석이라 부른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권의 전쟁 자금 확보 능력이 약화되고 미국은 이미 카르그 섬 지상 침공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월 13일, 미국은 카르그 섬의 미사일 저장 벙커, 해군 기뢰 저장 시설, 방공망, 공항 관제탑 등 군사 인프라의 대부분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미국은 카르그 섬의 석유 시설을 그대로 두었고 이란은 지상 공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란은 3월 13일 이후 다시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어깨에 메고 쏘는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섬으로 옮기고 카르그 섬 해안 주변에 대전차 및 대인지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비 트랩들은 미국의 상륙전과 그 병력들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공망 측면에서 이란은 방공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F-35의 공세를 버텨내길 기대하며 대신 A-10과 아파치 헬리콥터에 대한 개별 공격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들은 강력한 방어는 아니지만 미국이 카르그 섬을 점령할 때 사상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상 공격보다는 최종 타격이 이란이 카르그 섬을 내주게 만들고 어쩌면 에픽 퓨리 작전의 종료까지 이끌기를 선호하는 곳입니다. 아치 방어가 핵심입니다. 무력화시키면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란의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판세를 뒤집는 반전이 될 것이고 미국은 이란이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정확히 무엇을 할 계획인지는 몰라도 미국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카르그 섬의 무너진 방어를 강화하려는 시도에서 볼 수 있으며 국회의장 바가르 갈리바프도 정권이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갈리바프는 이란의 적들이 영내 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이란의 섬들 중 하나를 점령하려는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문제는 실제로 어느 섬인지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카르그 섬이 가장 명확한 선택지로 보이며 미국은 페르시아만 동맹국을 통해 침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과 도서 방어선을 우회함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란의 해상로 영향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영상에서 설명한 접근법은 이론적으로 동맹국, 특히 아랍에미리트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도서 방어선에 속한 여러 섬을 두고 이란과 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협상 테이블에서든 직접적인 무력으로든 카르그에 대한 최종 타격이 이뤄질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란이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미국이 이란을 놓고 싶어하는 위치입니다. 미국이 카르그 섬에 대해 세울 수 있는 잠재적인 계획과 특히 이란을 향해 진격하고 있는 제82 공수사단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이 사단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영구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다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카르그 섬 문제를 더 알고 싶다면 확인해보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